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 바로 조경 기능사인데요. 여러분께서 오늘도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움말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조경 기능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저는 요즘에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무, 꽃, 숲, 들판 막 이런 자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경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보니까 조경 기능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위원님. 예, 요새 그 조경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좀 날로 높아지는 거는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경 기능사 자격증은 그 인간 주변의 환경을 계획하고 시공하고 관리해 가지고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조경하면은 다들 좀 주부님들도 관심 많은 분들이 요새 많아서 너도 나도 조경 기능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응시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뭐 다른 기능사 자격증하고 마찬가지로 조경 기능사 자격증도 별도의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험을 보기가 자격은 없지만 네. 굉장히 그 시험 문제가 쉽진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주로 응시를 하시는지 연령대가 좀 따로 있나요? 기능사는 연령대나 성별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는 바는 없어요. 네. 실제로 그런데 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응시를 하시다 보니까 한 80% 정도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응시를 하시는 추세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따로 없지만 주로 이제 노후 준비하는 분들 80%가 네네네네. 이상이 60대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장에서 보면 퇴임하시고 나서 네. 어떤 제2의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조경 기능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취득을 하시고 나면 어떤 그 지자체 공공 근로라든지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 하는데 좀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좀 어린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요?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 자격증을 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자, 응시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또 일을 하게 되느냐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나요? 예, 그 이제 어떤 곳에서 일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적성이 어느 쪽에 맞느냐가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조경 시공업체에 일단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경용 소재 판매업체, 그리고 조경 관리업체, 그리고 조경 수목 재배업체 등에서 이렇게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학교,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조경 관리 작업자로서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지자체 계약 근로자로서도 취업을 가능합니다. 조경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생활 전반적으로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적성에 따라서 선택의 폭 또한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응시자분들께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경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마곡지구에 위치한 마곡중앙공원 건설 현장입니다. 조경 분야는 소득 증대와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리조트나 놀이공원 건설이 늘어나고 신축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조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완공된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고생도 많이 했었고 잘 만들어진 그 현장들을 봤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조경 기능사는 조경 설계 도면 작성과 도면 판독으로
조경 시공에 따른 집안 고르기, 나무 심기, 시설물 설치 등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직업에 대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경 분야를 가지고 종합과학예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함께 지속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도 서울식물원 현장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까지의 모습을 예상을 하고 만들어가고 계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흐른 뒤에서 뭐 제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들과 함께 뭐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되고 자연의 파괴,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조경 분야의 전문 기술을 지닌 인력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공부할 때 해야 돼요. 그 뭐 나중에 직장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서 뭐 준비도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고 업무가 너무 바쁘니까 쉽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집중해서 그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 수목과 조경 시설물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조경 기능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 자바라입니다. 네, 오늘은 조경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조경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 시험은 조경 일반, 조경 재료, 조경 시공 및 관리로 객관식 4지태기령으로 60문항 1시간 동안 치러지고 실기 시험은 도면 작업, 수목 감별, 조경 실무 작업 등 조경 작업으로 작업형 3시간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시험 모두 100점 만점으로 총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조경 기능사의 필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과목 조경 일반이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조경 일반은 조경학의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경의 이제 목적이라든지 범위 또는 이제 세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고 일반 안에서 소단위가 나눠지는 것들이 계획이라든지 조경사라든지 설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 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규라든지 계획에 필요한 단계라든지 절차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 조경사는 우리나라 한국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경도 역사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네.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설계는 말 그대로 그 제도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들이나 기초 사항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돼 있고 이것들이 총 망라돼 가지고 시험 문제들이 구성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조경 일반 과목 한 과목이지만 그 과목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과목이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정말 다방면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경 일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중 여러 단을 만들어 그곳에 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이탈리아 정원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조경 기법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기가 지금 4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조경 기능사 준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한 번에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정답은 1번 캐스케이드가 정답입니다. 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경 일반 안에 3가지 범주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계획, 사, 조경사, 네. 그다음에 설계를 설명드렸는데 해당 문제는 조경사에 관련된 내용의 성격의 문제고요. 캐스케이드라는 게 계단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계단을 만들어 놓고 계단에 홈을 파서 물을 흘러내리게 한다라는 형태니까 지문에서 얘기하는 단을 두었다라는 표현. 아,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 조경의 특징이
노단식 계단의 형태로 조경을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경사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혹시나 유럽, 이탈리아 만약에 여행 가게 되면은 그런 조경 보면서 이건 캐스케이드 기법이야 이렇게 좀 아는 네.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 볼게요. 이번에는 조경 재료인데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경 재료 같은 경우는 크게 생물 재료하고 무생물 재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생물 재료는 저희 조경 성격에 맞는 가장 중요한 수목, 네. 나무를 활용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무생물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용 재료들로 쓰이는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 분야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건축용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야만 시공을 하시는데 기초적인 내용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 식물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목도 있을 수가 있고, 흔히 이제 잔디나 지피 식물들 또는 초본류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로 60문제 시험이 나가는 범주 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60문항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뭐 조경 재료, 생물 재료는 알겠는데 무생물 재료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예, 무생물 재료 보면 이제 보통 콘크리트, 목재, 플라스틱, 이제 피부에서 살아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수목을 제외한 모든 건설용 재료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오늘 많은 거 배워가네요. 자, 역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경 재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은 수목의 크기에 따라 교목, 관목, 지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교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답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정답은 4번 철쭉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문제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크기라는 전제 조건을 드렸고요. 네.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 이제 교목은 상당히 키가 큰 거, 가로수로 쓰이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관목은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거, 그리고 지피는 보통 잔디나 이렇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밖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낮게 신발 정도 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은행나무 가로수로 굉장히 크죠? 크죠. 네. 소나무도 굉장히 크고. 크고 느티나무도 가로수로 굉장히 크고 철쭉은 작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철쭉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예. 일단 쉽습니다. 나무의 특성만 이해하면 바로 풀 수 있는 예, 문제.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목은 예. 가로수용으로 예. 큰 나무.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입니다. 조경 시공 및 관리인데요. 어떤 과목인가요? 조경 시공 및 관리 역시 시공하고 관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시공은 앞서 설명드린 재료들을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거기에 어떤 대상물을 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완성을 하는, 결과물을 완성하는 형태를 시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시공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형태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물 재료의 관리와 무생물 재료의 관리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방법론적인 관리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필기 과목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조경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방대합니다. 예, 내용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번에는 조경 시공 및 관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표준 폼셉에서 정한 붉은 벽돌의 할증률 적용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3번입니다. 3%. 3%. 예. 1번 3%예요. 예, 1번 3%. 네.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할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소요량을 산출을 해놓고 시공이나 기타 다른 운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모가 되거나 손상이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양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붉은 벽돌 같은 경우에 강도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할증을 좀 적게 잡아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3% 정도고, 5%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회색깔의 시멘트 벽돌, 아하. 그리고 10%는 이제 수목, 저희들이 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할증률을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붉은 벽돌의 할증률은 3%인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가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좀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수험생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아무래도 숙지 면에서 조금 암기사항이 많거나 방대한 쪽을 다루셔야지 되는데 그건 이제 수목이랑 조경 수목 과목하고 조경 관리 쪽 분야. 관리는 현재 그 업무 영역 자체의 범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형태라 네. 기존에 이제 어떤 식물 관리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식물 안에서의 어떤 방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기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학문 내용들이 계속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험생들께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 암기 정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어려워하는 게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조경 관리 그리고 조경 수목 과목 예. 특히 어려워하신다고 하셨네요. 자, 다음은 조경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조경 작업으로요, 도면 작업과 수목 감별 그리고 조경 실무 작업 등 작업형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총 3시간 43분 정도로 치러지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내용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실기 시험을 3시간 43분 동안 보도하면 굉장히 보시면서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힘든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3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그 첫 번째 설계 작업 같은 경우는 주어진 사이트의 현황과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도면으로 그려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과 조경 배식 도면에 대한 평면도 한 장, 그리고 사이트를 가로지르는 저희 얘기했을 때 단면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단면도 한 장 해가지고 2장을 작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2장 중에 한 장이라도 작업을 안 하면 어떤 채점에서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험자 여러분들은 꼭 2장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계 도면 작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얼마나 완성도 높게 작업을 했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완성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실 때 어떤 타이머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목 감별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보는 수목 목록을 큐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큐넷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 자료실, 네. 공개 문제, 2016년 조경 기능사 동영상 수목감별 표준 수종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119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각 수목의 특징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면서 습득을 하셔야지 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네. 요령은 없고요. 예. 이런 수목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경 시공 실무 작업은 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잔디 붙이기, 잔디 종자 파종, 그리고 벽돌 포장, 판석 포장, 그리고 수목 식재, 열식, 그리고 수목 전정, 지주목 세우기, 수간 주사, 줄기감기 및 집사기 등 이런 시험 문제를 이 중에서 2가지를 혼용해서 시험을 봅니다. 준비를 하실 때는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예, 그러한 부분들은 뭐 시중의 문제집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거에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반복된 실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조경 설계 같은 경우는 2시간 30분, 그리고 수목 감별 같은 경우는 23분, 그리고 조경 시공 실무 작업 같은 경우는 5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시간 43분 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후딱 지나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예. 일단 특성에 맞게 좀 유의사항들 잘 숙지하시고 또 시간 배분 특히나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실기시험이 3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유형에 맞는 좀 특성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설계 작업, 수목 감별, 그리고 이제 시공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설계 작업은 저희 공단에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용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용지 사이즈가 A3 정도 사이즈. 네. 그러니까 그 복사 용지 A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A3 용지 안에 그 3시간 반 동안, 2시간 반 동안
도면을 2장 작성을 하게 되는데 2장 작성하는 시간 자체가 일반인들이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세요. 그러니까 한 장에는 말씀드린 시설물과 식재를 같이 설계를 하는 형태고 주로 유형은 소공원, 저희들이 규제나 어떤 제약이 좀 적은 소공원에 관련된 타입으로 시험 문제들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션이라고 하는 그 구간별로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형태에 따라서 단 차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단일한 높이 차이. 예. 그러니까 이제 높이 차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해결을 하느냐 정도 안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각각 단의 공간에 관련된 구성된 내용들이 정확히 표현들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 정도 안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조경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좀 주세요. 필기 시험은 방법 없습니다. 그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비전공이시고 어디 이제 수업을 받으시거나 강의를 받으실 장소가 없는 상태시기 때문에 가장 친근감 있게 느끼실 수 있는 게 기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 자체도 이제 제공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올해 기능사 5회부터 공단에서 CBT 시험이라고 해서 컴퓨터 베이스로 보는 시험으로 네. 수험생들에게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아니 한 회차에 한 번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대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가져가셔도 됐는데 네. 지금은 시험 문제 자체가 화상으로 보고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시험지를 가져가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기출 문제라는 게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지셨는데 음.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답만 외우시거든요, 보통. 아까 기출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네.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에 따른 답만 푸세요. 음흠. 근데 사실은 답이 아닌 다른 보기들에 대한 부분들도 학습을 하시면 쉽게 필기는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좋은 팁이라고 하면 기존에 여지까지 제공돼 있던 기출 문제를 거꾸로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나온 문제 자체는 현재 안 쓰이는 문제들이 대부분 최신판으로. 그렇습니다. 예. 최신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예. 습득을 하시거나 체감을 하시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시고 작업은 사실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방법이 없으세요.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기에. 왜냐하면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하셔야 되는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 내용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소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그 주변을 살펴보시면 그 고용부라든지 정부에서 취업 과정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학원들이 좀 있으세요. 네. 개인이 100% 지원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취업이라든지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자격증 취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제 또 그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으로 웹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사이트들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팁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경기능사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순서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함께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Q&A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조경 기능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시간 마련한 만큼 조경 기능사에 관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평소에 조경 기능사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 준비 중이신 분인데 혼자 책으로 필기를 준비해도 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독학하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많으시죠. 근데 이 조경 기능사 필기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걸 해결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조경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그 실업자 국비 지원 무료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실시하는 조경 기능사 양성 과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평생 직업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 함께 알아보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 함께했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조경 기능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조경 기능사 나도 관심 있어, 나도 한번 도전해 볼래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자격증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씩 각각 부탁드립니다. 어떤 뭐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자격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흥미를 가지고 해야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조경이라는 부분은 자연 소재를 다루고 환경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껴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 사실 흥미를 가지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즐기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조경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두 분 정말 감사드려요. 예. 네, 여러분 혹시 숲세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부동산 분양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숲세권 단지 기본이 바로 조경이 될 수 있을 텐데 쾌적한 주거 환경이 기본이 되는 조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또 중요한 직군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직업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도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